박재영 스페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양한 미국에서 들려오는 그 굵직한 이슈가 우리 시장에 과연 지금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지를 볼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해보고요. CPI 이야기해보고요. 또 반도체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생길 이슈가 참 많습니다. 최근 시장도 그랬지만 오늘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상원에서는 통과했고요. 하원 통과가 12일에 예정돼 있는데 이거는 거의 통과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하원은 사실 민주당이 장악하고 그쵸. 있고 이게 사실 원래는 BBB 법안이었어요. 그거 네. 이제 축소된 거고 원래 BBB 법안이 통과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조맨친 의원이 네. 반대를 했기 때문인데 그쵸. 조맨친 의원이 오케이 사인을 보내서 이게 급물살을 탄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어느 업종, 우리나라에서 어느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냐. 이 법안을 좀 살펴보면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사실 지금 연준은 돈을 지금 풀어놓은 돈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정부가 돈을 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거거든요. 미국 정부도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네. 천문학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돈을 푼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네. 그 부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이 이제 수요를 좀 줄인다라고 하는데 수요를 계속 줄였을 경우에 부작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문제인데 경기도 함께 잡아버리면 그럼요. 안 되죠.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1970년대 그런 이제 볼커가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수요를 줄이고 경기 침체가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까? 공급망이 붕괴돼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데 그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조금 막을 수도 있겠다. 화석연료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면 고용도 또 살아날 거고 네. 경기도 좋아질 거고 에너지 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핵심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 쪽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친환경이 지금 굉장히 좀 뜨겁게 올라가는 거고 네. 이 법안 중에서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전기차 보조금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또 뚜껑 열어보니까 그다지 좋진 않더라고요,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포드나 GM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자국 네. 기업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만 해주겠다? 최근에 현대차가 안 좋은 이유도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없어요. 그쵸. 지금 당장은. 올해 말에 제네시스가 엘레바마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지금 아이오닉이나 이런 게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노조의 합의가 없으면 지금 한 대도 못 팔 위기에 처해 있는 거고 네. 그나마 2차 전지 쪽이 조금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셀 업체들은 미국의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해서 조금 나눠서 볼 수 있는 거고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디냐. 이 법안이 통과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모든 물건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중국을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너희한테 물건 안 줄 거야? 혹은 공급망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을 공격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가장 아픈 쪽을 건드려야 미국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법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중국이 정말 잘하는 업종에서 나올 수 있다. 중국이 잘하는 업종. 네. 지금 전반적으로 주도주 아까도 이제 이야기하셨지만 태조 이방원, 태조 이성계인데. 그렇죠. 태양광 조선, 몰랐어요. 네, 2차 전지, 네. 방산, 그다음에 원자력. 근데 이 중에서 따지고 보면 중국이 가장 잘하는 쪽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쪽. 이쪽은 저는 2차 전지랑 신재생이라고 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태양광 1등은
중국이고요. 네. 2차 전지 사실 인정하기 싫지만 2차 전지의 1등은 중국이에요. 인정 못 하시겠죠? 약간 저도 하기 국뽕이 싫죠. 있어서 네, 많죠, 국뽕이 있어서 많죠. 예. 사실 중국 판매량 빼면 우리가 1등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이미 전기차 침투율이 14%, 20%대가 돼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나라는 이제 사하면 사야 되는. 그렇죠. 네. 근데 중국에 우리가 팔 수 있나요? 안 사죠, 그들이. 안 사주죠. 안 사주는 것도 있고 못 팔게 합니다, 중국이. 보조금 안 줘서. 막죠. 네. 그런 문제가 사실 있는 건 맞지만 네. 그냥 이것 뛰고 저것 뛰고 판매량 누가 제일 많은데 라고 하는 CATL이에요. 그렇죠. 그든 BYD가 LG 에너지 솔루션 점유율 많이 쫓아오고 있고 그러면 그쪽을 막아야 되는 게 그쪽을 막는 게 미국이 가장 아프게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업체를 본다면 네. 우리나라 업체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2차 전지가 가장 크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 태양광 설비를 늘릴 거예요. 그런데 중국 제품을 쓰면 왠지 찝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아픈 이유는 러시아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랑 친구는 중국. 그렇잖아요. 아주 친하죠.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을 저렇게 키워줘도 될까? 러시아처럼 또 우리 뒤통수를 때리는 거 아닌가? 러시아가 가스밸브 잠궈버리고. 잠궜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을 막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폴리실리콘 잠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죠. 찝찝하거든요. 그러면 중국 다음으로 잘하는 나라가 어딘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쪽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좀 망가졌거든요.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도 많이 망가졌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쪽이 우리나라의 OCI라든지 하나그룹 이런 쪽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에서 뭔가를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서 뭔가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가장 잘하는 산업 중에 그쪽을 따라갈 수 있는 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뭐 그렇게 잘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경쟁력이 뛰어나고 중국 걸 이용할 이유도 없고 네. 다른 나라들이.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 다음이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1등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굳이 그렇게 경쟁자로 이제 미국이 여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놔둬도 한국한테 발주 주면 되는 거고 뭐 미국이 그렇게 배를 많이 발주한다거나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원자력은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국가, 유럽 국가들이 또 미국도 잘하는 그런 산업이고 그래서 압도적인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걸 잠식할 수 있는 경쟁력을 한국 기업 중에 경쟁력을 가진 그런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2차 전지랑 태양광 쪽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 법안 통과 이후에 산업이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랑 태양광 쪽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풍력을 빼신 이유는 뭘까요? 풍력 지금도 좋은데 사실 풍력에 대한 요새는 풍력이 단기적으로 제일 핫하게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조선이랑 뭐 이런 거랑 겹쳐서 올라오는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B2B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B2C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풍력은 집에 타워 설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집에 이제 태양광 설비 같은 거 뭐 우리 시골 가 보면 그 옥상에 막 곳이 많죠. 지원해줘서 설비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타워를 집에 뭐 마을 곳곳마다 하나씩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긴 좀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수혜다. 이거는 뭐 신재생이 올라가니까 이제 따라가는 거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태양광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플레 감축 법안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경쟁력 있게 승부수를 걸 만한 쪽이 어디인가를 좀 옥석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박정희 차장님의 의견은 2차 전지와 태양광 쪽에 우리가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두 개 업종은 실적이 뒷받침됩니다. 그렇죠. 뭐 법안이야 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는 네.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이익이 성장하는 업종들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3분기, 4분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버틸 수 있는 건 실적뿐이 없는데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네. 태양광 쪽도 사실 하나솔루션 실적 나오고 굉장히 깜짝 놀랐잖아요. 그쵸. 이 적자에서 태양광 사업 부분이 실적을 이렇게 많이 냈어? 뭐 2차 전지 실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 보더라도 약간 이제 뭐 불안함이 없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점들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도 있는 가운데 실적까지 함께 아주 수반되고 있는 섹터로도 2차 전지 태양광의 매력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통과가 임박해 있습니다. 12일에 하원을 통과하는지 여부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긴 하지만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CPI 발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5로 나온 거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 8.5 나오고 꺾인 거는 그 침체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금 시장은 상승에 너무 목이 말라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이제 본인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제 다음 달 FOMC까지는 이제 CPI 잘 소화했으니까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CPI를 보고 아 이게 그렇게 잘 나온 건가? 이제 예상치는 8.7이었는데 8.5가 나왔단 말이에요. 전년 대비로. 그다음에 전월 대비로는 보합이었습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마이너스 0.0019%. 굳이 네, 굳이 따져보면 세트짜리까지 갔고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거에 굉장히 환호를 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마이너스가 어디서 나왔냐면 거의 다 에너지에서 나왔습니다. 맞아요. 전월 대비해서 에너지가 0.4% 하락했고요. 나머지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0.4%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보합이 나온 건데 에너지 가격 상승할 거라는 거는 대부분 다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락할 거라는 네, 거. 아, 죄송합니다. 반대로 상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승하면 큰일 나죠. 에너지 가격 하락할 거라는 것은 뭐 사실 휘발유 가격이 이제 6월 달에 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네. 거긴 리터가 아니죠. 갤런당. 갤런당. 우리로 치면 3점 몇 리터인데 어. 예, 그 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달러까지 떨어졌어요. 한 20% 4달러 정도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죠? 20% 정도 떨어졌으니까 네. 당연히 에너지 가격은 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식품 가격도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네. 식품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우리가 곡물 가격의 하락을 계속 보면서 식품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식품가 안에 들어가는 뭐 서비스 비용, 뭐 인건비 이런 게 다 들어가가지고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네. 거. 에너지 가격만 떨어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은 뭐 안도할 수 있는 게 근원 물가가 전월 대비 0.5%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떨어졌죠? 전월 대비 0.3% 올라서 아 그래 생각보다는 덜 올랐네. 이렇게 해서 약간 자위한 거죠. 스스로 막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문제는 서비스업 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거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장기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집 계약하고 하면 두 달 있다가 집값 내려줄게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장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내려갈 거다라는 기대는 좀 어려운 거고 네. 어제 CPI 보고 나서 연준 인사들의 반응도 시장 반응과는 반대였어요. 에반스 총재가 8.5% 이제 전문월보다 낮아진 건 괜찮은데 이걸로 만족할 수 없다. 2%까지 내려가야지 만족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애가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수학을 빵점을 맞았어요. 네. 지난달에. 근데 이번 달에 20점 맞았어. 10점 맞았어요. 이거 20점까지도 지금 네. 점수 못 줘요. 10점 맞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네.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몇 점까지 올라가야 잘했다고 한 70점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세요? 80점까지 욕심은 별로 없으시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80점 이상은 나와야. 예를 들어서 연말에 6% 밑으로 5% 밑으로 네. 이렇게 떨어져 줘야 내년에 이제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분명히 더 많이 떨어질 텐데 네. 그 정도는 돼줘야 인플레이션 잡혔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요 정도 떨어진 거 가지고 시장이 안도랠리를 펼친다? 네. 혹시나 다음 달에 다시 뿅 하고 8.6으로라도 올라가면은 또 그렇죠. 큰일 나죠. 10점 맞았다가 다시 네. 5점으로 떨어져. 그러면 그러니까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음 달 FOMC는 이제 9월 21일 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8월 소비자 물가를 확인한 다음에 뭔가를 결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황으로 급격하게 내려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요. 작년부터 막 엄청 올랐었는데 음.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누적돼서 지금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금리 인상까지 가면서 재량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내가 한 달 용돈을 40만 원 받는데 실제로 40만 원 받으시나 봐요. 갑자기. 네. 정확히 얘기하셨네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받는데 45만 원. 네. 40만 원 받는데 교통비가 또 올랐고 막 기름값이 밥값도 올랐고 오르고. 밥값이 올랐고 그래서 주말에 놀러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소비를 많이 줄이겠죠. 그쵸. 이런 것들이 되면서 문제가 도매 재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매 재고가 전월 대비 1.8%나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경기가 좋아서 그나마 괜찮은데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재고가 늘어났다? 안 좋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반도체가 마이너스 5% 역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작년에 워낙 좋았으니까 점점 줄어들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8월 달에 역성장? 엊그저께 마이크론 가이던스 하향? 엔비디아 가이던스 하향? 네. 이제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출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좋게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새는 시간차 공격이 자주 나와요. 이게 언제 5월 FOMC 때부터였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어린이날 즐겁게 룰루랄라 놀고 그 다음날 급락했잖아요. 시간차 공격에 좀 대비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시장은 아주 그 긍정적인 기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네. 68%에서 42%로 낮아졌으니까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9월 달에 75bp 올릴 일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달에 CPI 뚜껑 열어보고 봐야죠.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이 오늘부터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들어보고 네. 결정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좋게만 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은 많이 오르지만 좋게만 볼 수 있는 그런 매크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어쨌든 꺾인 거에 대해서는 환호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꺾인 거에 대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 취해 있다 보면은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점에서 박지원 차장님이 요목조목 짚은 내용에 대해서 꼭 염두를 해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더 있다면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쉽게도 오늘 박재영 스페셜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